입장에서 이를테면 소위 고수라고 했을 때 약간 고수가 되는 비법 뭐 이런 게 물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약간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집중을 하면 작곡을 하거나 혹은 뭐 어쨌든 아마 여기에서도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진로라든가 혹은 있던 어떤 자기 어떤 커리어라든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엄청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의 비법. 그 왜 이것도 이제 요리랑 비교를 하면 대박집이 있고 쪽박집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는 그 굳이 막 이렇게 유명한 셰프가 하는 그런 집도 아닌데 그냥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 뿐인데 거기에는 줄 서서 그 먹으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뭐 어디 프랑스 가서 유학을 많이 하고 와서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찾아주기도 하죠. 어, 음악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말 고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곡가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은 사실은 이 작품을 사람들이 들어줄 것인가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학문이에요. 작곡가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학문이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이제 공연 음악을 하면서 또 왜 방송국이건 이런 대중음악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것은 이게 내가 만든 음식을 그 먹는 사람이 좋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음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 생각을 안 하는구나. 어떻게 들어줄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일단 먹어보세요. 이렇게 약간 명령조로 권위주의로 다가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음악은 왜 좋아하고 또 이런 음악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거죠. 왜 그게 어떤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다 다른데도 대박집이 있단 말이죠. 이거 똑같이 왜 다 호불호가 있는데 그리고 다 취향이 있는데도 그 곡을 들으면 다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거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음악을 표현을 하는 사람, 평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일 텐데 얼마나 상대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너무 상대만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너무나 대중적이라고 하죠. 거기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그러고 어디서 이거 그리고 MSG 많이 넣는 것처럼 그 어떤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사용하면 당연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남들과 또 달라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른 게 뭐 이런 거죠. 그 대중들이 확실히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한 10% 정도만 넣는 거, 한 발만 앞서가는 거. 너무 앞서가면 시대 안 맞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들어봐가 아니라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하고 정중하게 권유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한 발만 앞서서 이 문화를 끌어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되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연구하는 거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뮤지컬 음악은 또 보면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고 음악적인 것도 이제 사실 장르 어떤 특정 장르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요소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이제 나오는 표현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그때 이제 사전 미팅 할 때 뮤지컬 음악은 약간 코스 요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은 왜 그 곡이라고 안 하고 넘버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왜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넘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뮤지컬 한 편이 한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코스요리도 그 뷔페가 있고 그냥 다 차려놓고 알아서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왜 앉아 있는데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뮤지컬이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격이 있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 오랫동안 잔상이 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오늘 뭘 먹었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뮤지컬이 굉장히 다양한 곡이 사실은 있지만 여긴 다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말하자면 마라톤 같이 장거리 달리기 같이 그러니까 한 곡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 이런 거 이런 노래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 순간이란 노래가 제일 처음에 주인공이 나와서 부른다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불러야 그게 그 감동의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을 어디다 넣을 건지를 굉장히 고민하겠죠. 또 그 곡이 살려면 그 주변의 곡들은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은 곡이어야 돼요. 좋은 멜로디가 앞뒤로 섞이면요, 그 곡이 안 살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요, 신기하게 아리아 나오기 전에는요, 정말 왜 저런 곡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곡이 깔려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주인공이 착해 보이려면 못된 애가 옆에서 계속 괴롭혀야 되거든요. 그 못된 애가 없으면 주인공이 착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화 때문에라도 이 뮤지컬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넘버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한 1시간만에서 2시간짜리 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의 곡,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그런 장르라고 한다면 한 곡, 그러니까 하나의 곡 혹은 하나의 곡에 쓰인 테마가 계속 변형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걸 이제 뭐 IT 뭐 이런 데서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뭐랄까요, 그 집중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우리 배우 두 분을 또 섭외하기도 했는데요. 그 한 가지 음악을 왜 리프라이즈라고 해서 계속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왜 레미제라블 왜 그런 곡은 정말 멋있다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 곡도 잘 보면 한 테마가 8번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세 번 나올 때까지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네 번째 나올 때는 왠지 내가 알고 있는 곡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나갈 때쯤이면 그거를 따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 사실은 좋은 멜로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냐예요. 그래서 캐츠라는 뮤지컬을 보면 그 메모리라는 곡을 정말 돌려가면서 그것도 한 7, 8번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곡이 7, 8번 거기다가 뭐 그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 있죠. 또 뮤지컬 하기 전에 또 그 홍보를 위해서도 또 많이 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